이재명 후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한번 형수 욕설 녹음에 대해서 사과에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가해 대상이 될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시고 또 상식 밖의 정신질환으로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폐륜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 그런 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치료는 불가능하고 일은 계속 벌어지니 저로서는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또 사과를 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와 마찬가지로 좀 말을 할 때 조금씩 잊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었고, 일단 김종욱 교수님,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라는 표현을 오늘 또 한 번 썼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는 뭐 어떤 형태이건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국민에게 사과를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 6월 2일 날 어머니와 5명의 남매 명의로 호소문을 낸 게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둘째 형이 상당히 정신질환적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이 대부분 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정에 개입하려고 했었던 측면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측면도 얘기했었고요. 세 번째는 어머니에 대해서 심각한 욕설, 그다음에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집기를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둘째 형에 대해서 그런 욕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들, 그 욕설이야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4년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 사과했었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에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너 번 정도 사과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제가 볼 때는 저희 어머니에게 제 형제가 저런 일을 하면 저는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사적인 영역입니다만. 맞습니다. 정말 사적인 영역입니다. 예, 제 사적인 영역입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가족들의 얘기들이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 계속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에서 계속 경선에도 붙고 본선에도 붙으면서 매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해왔던 반대 운동을 해왔던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이분의 신뢰성이 좀 믿어지지 않는 측면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한 분이 동뭉치 사건 사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결한 게 이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것이 허위로 드러난 측면이 있는 거고. 잠시만요. 반론을 제기해서 죄송한데 그 부분은 의혹 제기고 이 부분은 실제로 있는 녹음 파일 아닙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과거의 악감정 자체가 결합돼서 일종의 복수 형태로 저런 걸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저렇게 기자회견 할 수 있도록 누가 해줬느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이 연결해줬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소위 김건희 씨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 사건들을 없기 위한 하나의 반대의 어떤 새로운 알겠습니다. 논리가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옆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무속인 논의도 국민한테 피곤한 거고 또 욕설 논의도 피곤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당이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의 미래와 관련된 내용들로 이제 좀 설 연휴를 앞두고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종욱 교수님, 논평 가운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입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또 시청자마다 여러분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바로잡겠습니다. 이순 변호사님인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후보 오늘 거듭 형수 욕설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고 이재선 씨, 그러니까 그분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상태에 있었다. 장영하 변호사가 명백한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인이 됐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 아니냐. 이거는 일단 이재명 후보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자 명예훼손이 되려면 되지 않으려면 본인이 저런 말을 안 해야죠. 장영하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재명 후보의 형께서는 이재선 씨 같은 경우는 실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저러한 사건이 있은 한 2년 후쯤에 자신의 부인과 딸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정신병원 입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신질환에 있어서 문제는 있었다. 이건 정확히 맞는 것 같고요. 특히 형수 욕설 논란이 7월 6일이고 존속 사기 논란이 7월
15일인데 왜 그러면 먼저 이런 욕설이 먼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형이 상해를 끼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아픈데 아들로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나는 성남시장이고 앞으로도 정치를 할 것이니까 욕설을 하면 안 돼라고 할 수 있는지,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이러한 가만히 있는 게 도덕적인가? 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예. 실제 저는 이런 문제도 있다고 봐요. 형수 입장에서도 뭐 욕을 받으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렇지만 시동생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녹음하고 나서 이걸 공개한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러면 도덕적인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행정적 입원은 원래 강제 입원이거든요. 예. 행정적 입원은 강제 입원이고, 강제 입원을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되는 예. 거예요. 그 진단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역할이었던 것이고요. 예. 강제 입원시킨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이제 너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돌아가신 형님에 대해서도 너무 가혹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이재명 후보가 그 형 재선 씨를 이제 그 정신병자로 이제 모른 듯 하니까 이재선 씨가 그러면 내가 한번 검사를 받아보겠다.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 해서 그때 심리 상담을 해서 정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2013년에도 마음과 마음이라고 병원 이름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정신과 의사한테 검진을 받아서 정상이라고 나왔어요. 물론 우리 이승훈 변호사가 얘기한 대로 2014년에 그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이제 그 한 건데 2012년 동안부터 시작된 오랜 그 형제 간의 갈등이나 이런 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2012년과 2014년 상황은 별개고, 또 집안일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건 그렇지만 어머니와 관계에 대해서도 예. 또 다른 가족들은 그 다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당신이 옳고 당신이 그르다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지금 그 문제의 핵심은 이 욕설 논란이고, 또 거기에 이제 관련해서 나오는 그 유동규 씨와의 관계, 그건 대장동 사건과 이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이런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차라리 집중하고 해명하고 가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미영 의원님, 앞서 이전 주제 김종욱 교수님이 이제 김건희 씨 논란을 여권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과 뭐 서울에서 측이 제기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요 지금 사실 장영하 변호사가 개인 신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좀 선을 긋는 듯하거든요, 국민의힘이. 이거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민주당도 당이 사실 이거를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MBC가 이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 저거 다 민주당하고 MBC하고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부 국민들이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추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상상력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도 당은 좀 멀리 지켜서 그걸 좀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는 그런 거.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당이 나서서 하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국민들께서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실 건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이 나서서 한다면요, 그 단장이신 김재원 최고위원이 나서서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거리를 저희가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영하 변호사가 워낙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그냥 개인이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말리지는 않고 그만 하셔라, 이 정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또 장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 소속의 검증특위, 이재명 후보 검증특위에는 소속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검증특위 소속이라고 해도 예. 만약에 당 전체에서 한다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이고 결국 그것을 결론을 내 가지고 대표로 그 단장이 우리는 발표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단장은 빠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 개인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여기서도 경론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친여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간의 방송에서 설전 아닌 설전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둠의 경로 제보가 제가 좀 있어서 김 최고도 어둠의 경로 좀 아시잖아요. 뭐 AI
만든다는 건가요? 그런 식의 제보가 있긴 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AI 훈련 차량에 들어갔는데 우는 것도 할 수 있고 왜 것도 할 수 있고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의 경지에 가려면 아마 AI가 돌아버릴 거예요. 예, 저건 이제 영상만 보겠습니다. 뭐 따로 논평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도원 의원님. 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 조치한다고 했는데 뭐 이걸 두고도 또 여러 뒷말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고발을 하겠다면은 뭐 그 법의 심판을 뭐 받아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 논란 그리고 앞서 이제 김건희 씨 논란을 보면서 선관위가 나름대로 큰 틀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준 건 있죠. 전부 그 방송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제 편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냈을 때 일부는 하고 일부는 이제 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을 MBC가 방영하지 않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소리, 그다음에 그 인터넷 매체, 그 열린공감 TV 이런 곳에서 김건희 씨와의 통화를 녹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MBC로 그 전하는 과정 그리고 MBC가 보도하는 과정 이것이 그 과연 언론의 정도에 맞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이 문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 욕설도 방송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MBC가 방송을 하고 싶어도 아마 방송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화가 계속 삐삐삐삐 소리 나고 해서 이어지지가 않고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MBC가 그 방송을 하기로 한 판단이 저는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뭐 지금 그 선거 중이니까 또 이제 뭐 고소 고발전을 하지만 어차피 선거 이후가 되면 이 고소와 고발이 유지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김정욱 교수님, 뭐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건희 씨 7시간 녹음 파일도 MBC가 방송했으니까 이번에 새롭게 이재명 후보의 추가 녹음 파일도 나왔다. 그러면 새로운 거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잖아요. 예. MBC.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에서 판결 결정 내용이 나왔겠죠. 어차피 이거 자세히 안 보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내용들이 사생활인지 아닌지. 근데 그럼 어떤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나온 게 뭐냐면 법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판결문에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투표의 판단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니까 그 내용은 공개해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소위 욕설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대부분 다 사생활적 영역이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법원에서 이거 공개하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볼 때 모든 내용들은 다 녹취하면 다 공개할 수 있다라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야 이런 내용이 나와서 돌게 되게 되면 후보를 비방하는 문제가 되니까 고소고발해서 법원에 묻겠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추가로 장영하 변호사가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또 공개했고 이재명 후보도 재차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제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정책과 대선 레이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